회계의 정석 한선생입니다. 원가 회계로는 가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식료품, 그런 화학업, 제지업 이런 데서 이제 물건을 계속적으로 쭉쭉쭉쭉 뽑아내는, 그래서 공정을 거치거나 컨베이어 벨트를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애들이죠. 대량 생산할 때 그런 요 종합원가 계산을 쓰게 되는데요. 자, 전체적인 순서를 이번 시간에 이제서야 말할 수 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했었냐면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까지만 했어요. 이게 원가예요? 아니죠. 완성됐다고 치면 몇 개냐 이거잖아요. 그죠? 수량이잖아요. 재고자산의 수량. 첫 번째는 물량 흐름을 파악해가지고 특이점 그렇게 뜬 게 물량 흐름 파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서 완성품 환산량을 겁나 계산을 했었다는 얘기다. 이제 세 가지가 더 있죠. 자, 요거는 정기분이나 단기분의 원가를 겁나 집계를 해요. 이제 그래서 재료비나 가공비가 얼마씩 들었는지 집계하고,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했던 거 있죠. 자,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원가가 각각 재료비와 가공비 단위당 원가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 완성품하고 티계정 오른쪽이죠. 위에는 완성품, 밑에는 기말제공품 있죠.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의 원가를 각각 겁나 계산해주면 끝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원가 초보자분들은 이번 시간에 겁나 현타 오고 머리가 살짝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원가 처음이다 그러면 안 보셔도 돼요. 아시죠? 자, 이하에서는 종합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평균법과 선입선출 방법에 따라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의 원가를 겁나 계산해보고자 한다. 끝까지 다 간다는 소리죠. 이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의에 겁나 집중해보도록 하죠. 제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참고적으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겁나 비교를 했는데요. 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계산 논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는 얘기다. 평균법은 뭐예요? 들어와.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없어요? 조금 싸가지가 없죠. 그죠? 네 가지가 없는 그런 거. 거기다가 감히 선배한테 오라가라요. 그죠? 네, 겁나 싸가지 없죠? 그런 평균법이 되겠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전부 단기에 착수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물량은 관계없죠. 그냥 원가 계산할 때만 이렇게 하자 그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기 것도 단기 거예요. 작년에 투입됐던 원가 필요 없어. 작업 안 한 거야. 그거 가져와서 단기 거랑 모아가지고 전부 다 원가 전체가 단기에 들어갔다고 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완성된 부분, 자, 같이 빵 퍼센트도 같이 시작합시다. 그래서 완성된 애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말제공 부분 몇 퍼센트 해가지고 남아있는 애들 있죠. 요거 전체를 작년이랑 올해 거, 특히 작년 거는 이거는 기초 제공품에 대한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실라? 그럼 작년에 했던 거 원가 다 가져오면 돼요? 아니, 미쳤냐라는 얘기다. 작년에 만들다만 기초 제공품의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랑 단기에 투입된 원가, 그거를 싹 더해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게 평균법이고, 선입선출법은 정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기 원가 싹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초 제공품 30이면 30, 50이면 50% 이런 식으로 만들다 남았잖아요. 거기까지 만드는데 들어갔던 그 정기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선입선출이죠. 선배를 겁나 존중하는 그런 방법이죠. 선입. 이미 컨베이어 벨트에 작년에 들어와 있어요. 선배님들 선출. 선배님들 먼저 나가세요. 저희는 빵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작년에 들어갔던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무조건 완성됐죠. 자, 선배님들은 무조건 완성돼서 나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들어갔던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무조건 전부 다 완성됐으니까 완성품의 원가고요. 그 다음에 단기 작업분 있죠. 단기 추가로 들어가는 원가 중에서 후배들 중에서도 완성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 투입된 원가를 완성품, 자, 그 중에서 완성된 후배들과 기말에 몇 퍼센트 해가지고 남아있는 후배들의 그 원가로 단기분 원가를 이렇게 겁나 배분해주면 되는 것이다.
딱 봐도 선입선출법이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그죠? 화살표도 3개고. 자, 오늘은 요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균법 해가지고 제가 뭔가를 넣어놨는데요. 자, 평균법에 의한 물량을 겁나 가정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겁나 계산하시고 재료비 공정 초기에 전부 투입되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움직인 거리만큼만 겁나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기초 제공품이 500개고요. 완성도는 50%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기 착수된 거 1000개. 일단 뭐 이거 써볼까요? 자, 기초가 500개고 완성도는 50%만큼 까지만 완성된 상태로 올해로 넘었고요. 착수된 거 1000개. 그 다음에 완성된 게 1200개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300개이면서 완성도는 겁나 80%까지 완성된 상태로 올해로 넘어온 것들이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물량을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합계는 전부 다 완성된다면 1500개 완성될 수 있는데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1200개만큼 완성되고 300개 물량은 남아있다더라. 자, 요거 지나치게 한 거죠. 물량은 파악. 두 번째, 완성품만 생산 계산까지 했어요. 자, 재료비와 가공비를 겁나 나눠가지고 하는데 지금 평균법 제가 설명하는 중이죠. 평균법이면서 재료비가 공정 초기에 겁나 투입되는 경우 땡큐죠. 자, 바로바로 대변 숫자만 겁나 써주면 되겠다. 1200, 1200, 300. 그러나 여기만 조심하자 그랬죠. 평균법이면서 재료가 0% 공정 초기에 투입되는 경우는 여기만 겁나 진행률 반영하자. 그죠? 기억나시죠? 자, 1200, 여기 1200, 여기 300. 그러나 여기만 300에 80% 곱해줘가지고 38, 24, 240개. 자, 그러면 재료비의 완성품 하나량은 1500개고요. 가공비의 완성품 하나량은 1440개.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해야겠죠, 그죠? 자, 이제 제가 발생 원가를 또 넣어놨는데요. 자, 재료비랑 가공비를 일단 구분해가지고 겁나 넣어놨는데, 자, 전기 투입된 재료비, 전기 투입된 가공비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초 제공품에 지금까지 투입되어 있던 그런 재료비랑 가공비죠. 얘네들은. 그래서 금액이 좀 작아요. 만들다 만해드리고, 그죠? 그리고 단기 투입된 애들은 뭐예요? 단기에 추가로 착수한 부분에 대한 원가다라는 얘기다. 근데 얘는 가정상 기초 제공품 있어요? 아니? 들어와. 전기에 만들던 거 전부 싸그리 무시한 다음에 단기에 전부 1500개를 겁나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따라서 원가 또한 전기 투입분이랑 단기 투입분을 겁나 구분할 필요가 없이 전기에 투입된 것도 단기에 같이 시작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재료비 더해요. 재료비 단기에 39만원이 투입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5만원 더하기 23만 8천원이죠? 28만 8천원. 자, 이렇게 해서 재료비와 가공비 모두 전기 것까지 포함해서 단기에 전부 착수됐고 단기에 전부 투입돼서 가정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완성품 하나 계산까지 했어요. 두 번째 단계까지 했고, 세 번째, 자, 39만원과 28만 8천원으로 겁나 원가를 집계했죠. 자, 39만원, 28만 8천원 겁나 원가를 집계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총 5가지 단계인데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완성품 한 사냥 단위당 원가. 자, 완성품 한 사냥 한 개당 원가이기 때문에 재료비는 39만원이었잖아요. 그죠? 요거를 재료비 완성품 한 사냥이 1500개로 겁나 나눠줘요. 나누기 1500개 하시면은 단위당 260. 자, 요 의미는 뭐예요? 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 요
완성품 사냥 한 개당 재료비는 260원 들어간 걸로 이제 계산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공비도 마찬가지예요. 가공비도 원가를 집계했죠. 28만 8천원을 집계했고, 요거를 가공비 완성품 사냥으로 겁나 나눠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자, 나누기. 야, 이것도 제가 그 숫자 맞추느라고 겁나 개고생했다는 얘기다. 예. 뭐 그렇게까지 개고생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약간의 고생은 했다는 얘기다. 예. 자, 28만 8천원 나누기 1440 해가지고 200. 자, 단위당 200원 이렇게 계산이 된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의미냐, 완성된 부분이랑 기말이랑 있는데, 요 가공비 완성품 사냥 한 개당 가공비는 200원씩 부과하겠다,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바로 완성품과 제공품의 원가를 겁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료비부터 할게요. 재료비 여기 요거. 자, 재료비는 완성된 부분의 재료비는 1200개 곱하기 1200개인데 한 개당 재료비는 260원이에요. 그 다음에 가공비, 가공비도 완성된 부분의 가공비 1200, 그 완성품 사냥 1200개죠. 자, 1200개 곱하기 한 개당 가공비 경우는 완성품 사냥 한 개당 200원씩 부과하기로 했죠. 200원 이렇게 해서 재료비랑 가공비를 합치면 여기 바로 완성된 부분의 원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말 제공품에도 재료비가 들어갔을 테고, 자, 완성품 사냥 300개고요. 그 다음에 한 개당 얘는 260원씩이었죠, 재료비가. 그 다음에 가공비도 역시 들어갔는데, 가공비는 자, 완성품 사냥 240개고요 곱하기 한 개당 가공비에 한 개당 원가가 200원씩이니까 200원씩 이렇게 부과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재료비 다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요거 나머지는 계산기예요. 계산기. 자, 312000. 그 다음에 가공비, 완성된 부분에 대한 가공비는 1200개 곱하기 200원이기 때문에 24만원. 자, 그래서 완성된 부분의 원가를 최종적으로 겁나 계산하시면, 자, 55만 2천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다.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다. 뭐 이게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죠? 생소할 뿐이지. 자, 재료비랑 가공비 역시 기말 제공품에도 재료비가 들어가고 가공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을 겁나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재료비는 일단 300 곱하기 260이기 때문에 78,000원 겁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240개 곱하기 200원씩이기 때문에 48,000원씩가 겁나 들어가게 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다. 자, 요거 더하면은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되는데요. 자, 재료비랑 가공비 겁나 더해주면은 12만 6천원. 선생님, 이거 너무 불안해요. 이거 제가 맞게 계산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다. 그죠? 없겠죠? 있다라는 얘기다. 자, 어떻게 있어요? 자, 요거 두 개 더요. 총 원가를, 총 원가가 67만 8천원 들었죠, 지금? 자, 아까 원가 집계한 거 있죠? 어떤 거예요? 요거. 이거 합계 더 해볼까요? 67만 8천원이로. 예. 자, 이렇게 완전 개소름 돋는 이런 그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와우, 겁나 기모찌하죠? 예. 이게 맞아떨어지면은 완전 진짜 개지려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균법을 먼저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선입선출법. 자, 내려가서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물량흐름을 겁나 가정하는 경우 다음 자를 이용하여 역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겁나 계산하시고 끝까지 가보란 소리죠.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부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겁나 투입되는 것으로 겁나 가정한다.
자, 기초지공품 200개, 완성도 50이고요. 단기 착수된 거 1000개. 차변 완성할 수 있겠네요. 자, 500개인데 완성도가 50%. 그 다음에 착수된 거 지금 좀 공간이 좀 그래요. 지금 1000개 조금 왔다갔다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완성된 거는 1200개고 기말제공품은 300개인데 80%. 자, 완성된 거는 1200개고 이거는 300인데 80%. 겁나 이렇게 일단 물량을 파악을 할 수 있죠. 합치면 1500 네, 1500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물량을 파악했고 완성품 완산량 계산. 자, 여기부터 조금 달라지죠. 왜? 선입선출법은 뭐예요? 겁나 그 완성된 부분을 둘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개가 전체 완성된 부분인데 500개는 선배님들, 즉 작년에 50%만큼 만든 애들이 나머지 50%만 움직여서 완성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200개 중에서 나머지 700개는 단기에 착수된 후배님들이 겁나 완성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요 세 가지, 이제 선입선출법은 세 가지 공정 컨베이어 벨트를 그리는 거잖아요. 자, 한 개, 500개 부분, 선배님들 부분 700개, 후배님들 부분 마지막 기말 제공품 300개 부분 이렇게 해놓고, 자, 뭐 퍼센트지 쓸 필요 없어요 사실. 자, 공정 초기에 재료 겁나 투입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다. 됐죠? 자, 선배님들 자, 50%까지는 작년에 와 계시다가 그대로 선출 50%만큼 움직여서 먼저 나갔죠? 여러분 지금 이거 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아시죠? 지난 시간 강의를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단기에 따라서 빵 %부터 시작했던 후배님들인데, 후배님들 중에서 요 700개는 완성이 된 것이죠. 마지막 요 300개 부분, 얘네들은 좀 출발이 늦어서 마지막에 출발하는 바람에 겁나 80%만큼만 갔다라는 얘기다. 됐죠? 여기서 자, 재료비 완성품 완산량은 단기에 그 재료 투입 시점을 겁나 통과했으면 전부 다 이렇게 완성품 완산량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단기에 통과된 부분이 없으면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요 선배님도 500개 부분 먼저 파악해보면, 자, 단기에 통과했어요? 아니, 단기 50에서 시작해서 완성됐죠? 단기에는 재료비 투입 시점 통과하지 않았어요. 빵이에요, 빵. 자, 그 다음에 요 700개 부분, 얘네들은 단기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착수하면서 원재료를 겁나 받아가지고 100%까지 쭉 간 거죠. 원재료 700개 물량을 다 받았어요. 착수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300개 부분, 얘네들은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300개의 분량에 해당되는 재료를 겁나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00개의 재료비를 겁나 받아온 것이다. 됐죠? 가공비는 움직인 거리만큼이니까, 자, 요 500개만큼 이 선배님들은 50%만 움직였죠? 그러면 5, 25에서 250개의 가공비 완성품 완산량. 그 다음에 얘네들은 700개인데 100% 다 움직였기 때문에 100% 곱해봤자 어차피 70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300개인데 80%만큼 겁나 움직였기 때문에 38, 24, 240개.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깔끔하게 일단 완성품 완산량 써볼게요. 자, 일단 빵개, 그 다음에 후배들 700개 있고, 그 다음에 기말은 300개 하면은 1000개. 자, 그 다음에 가공비 완성품 완산량은 250개, 그리고 700개, 그리고 마지막 240개. 얘는 계산해줘야겠네요. 네, 1190개. 자, 이런 식으로 2단계 완성품 완산량까지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원가를 겁나 짙게 해줘야 되는데, 그림 보여드렸듯이, 자, 정기 투입된 그 원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입된 원가들이 있는데, 정기에 투입된 애들은 기초 제공품에 들어간 애들이죠. 그죠? 기초 제공품 만드는데 재료비랑 가공비가 각각 4만원, 5만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된 부분들은 얘는 말 그대로 그 후배들 올해 빵 퍼센트에서 시작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선입 선출이기 때문에 요 재료비 4만원과 요 가공비 5만원의 원가는 그냥 무조건 자 완성품의 원가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각각 재료비 4만원, 가공비 5만원, 그리고 얘네들은 완성품 원가예요. 왜? 기초제공품의 원가이기 때문에 기초제공품 무조건 단계에 먼저 완성된 거잖아요. 선입 선출이니까 선출 완성됐잖아요. 얘네들은 무조건 완성품 원가고요. 나머지 35만원하고 23만 8천원 각각을, 자, 얘네들을 각각 완성품 원가랑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원가로 겁나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아시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정기 투입된 원가, 즉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무조건 완성품 원가를 보내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완성품이랑 기말로 나눈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무조건 쓸게요. 일단 여기 완성품에다가 자 4만원 만큼의 재료비랑 그 다음에 5만원 만큼의 가공비는 건들지 마라. 얘는 무조건 완성된 완성품의 원가다라고 그냥 일단 무조건 적어버리고 나머지 요 부분에 대해서만 재료비 가공비로 각각 이렇게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을 겁나 나눠주는 거예요. 아시죠? 자, 일단은 그러면 원가 집계를 하시면은 요것만 집계하면 돼요. 이제는 자, 재료비는 35만원이고 가공비는 23만 8천원이요. 35만원, 23만 8천원.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얘네들 가지고 완성품 상의 단위당 원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성된 부분과 기말 제공품 부분으로 겁나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자, 완성품 상의 단위당 원가는 요 35만원을 재료비의 원가를 자 나누기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이 1000개로 나눠줘요. 자, 이것 또한 숫자를 맞히기가 쉽진 않았겠죠? 그죠? 자, 바로 단위당 350원으로 겁나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의 원가가 전체에서 23만 8천원이기 때문에 요거를 역시 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인 1190개로 겁나 나눠주면 단위당 그게 나오겠죠? 자, 단위당 단위당 200원으로 겁나 딱딱 떨어지게 겁나 고심해서 잘 만들어 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쵸? 자,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완성된 부분 중에서 요 어차피 얘네는 3개로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성된 부분을 2개로 해가지고 전체를 3개로 만들어야 되죠. 요거를 기초 제공품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단기 착수분 겁나 친절하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에 들어간 게 9만원인데 선배님들 전기에 들어간 9만원인데 단기에 50까지 왔다가 50에서 좀 더 가는데 이제 가공비가 좀 더 들었겠죠? 그죠? 이 가공비는 단기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에다가 전기 투입된 원가에다가 겁나 자, 250개 곱하기 가공비는 단위당 200원씩이죠? 그래서 가공비만 조금 더 들었어요. 5만원어치. 자, 그냥 쉽게 얘네들을 그냥 선배라고 쓸게요. 선배 보여? 기초제공품이지. 자, 그 다음에 완성된 애들 중에서 단기 착수분. 자, 둘 다 700개씩이죠. 그러면은 사실 요 350이랑 200 더한 다음에 700만 곱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좀 거시기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써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겁나 기분 좋아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자, 요거 자, 재료비 완성품 상의 단위당 원가가 350. 그 다음에 700개 곱하기 이번에는 요거 가공비 700개인데 700개 곱하기
하나당 200원씩이니까 겁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700 곱하기 350개, 자 24만 5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700 곱하기 200 하시면 14만원. 오케이. 얘네들은 자 단기 착수된 것 중에서 완성된 거죠. 그래서 완성된 거 싹 다 더하면 와 조금 더 빡세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게 더 정확한 방법이긴 해요. 자 싹 다 더하면 완성품의 원가가 나오는데요. 자 9만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24만 5천원 더하기 14만원 하시면 52만 5천원.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제 거시기 기말에 남아있는 애 얘를 원가를 구해보면 얘도 재료비랑 가공비가 겁나 들어가겠죠. 자 재료비는 완성품마다 300개 곱하기 단위당 350원씩. 재료비는 하나당 350원이죠 350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공비의 경우는 완성품 단위 240개인데 곱하기 가공비 하나당 원가는 200원씩이니까 요거를 겁나 더해주면은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쵸? 자 300 곱하기 350 10만 5천원. 그 다음에 240 곱하기 200은 4만 8천원. 자 요게 바로 이제 아까 구했던 거는 완성품의 원가였고요. 지금 요거는 두 개 더하면은 요거는 이제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되겠다. 자 두 개 더하면 되죠. 15만 3천원. 자 선생님 이것도 검사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되죠. 자 완성된 거의 원가랑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더하면 총 들어간 총 원가가 돼요. 자 총 원가 얼마예요? 자 이거 52만 5천원 더하기 15만 3천원. 궁금하신 분들 해보세요. 67만 8천원. 요게 총 원가죠. 자 요거랑 아까 전에 밑에 거 두 개 더한 거랑 일치하면 되겠죠? 아니 미쳤냐라는 얘기다. 예. 자 요거는 단기분 원가잖아요. 단기분 원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9만원어치는 그냥 여기로 그냥 바로 보내버렸죠. 그리고 얘네들 단기에 투입된 거 가지고 나눠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9만원까지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 왜냐면 얘네들 9만원 뛰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기번가까지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35만원 더하기 24만 8천원 더하기 9만원 하시면 바로 67만 8천원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와 개지렸다라는 얘기다. 와 67만 8천원. 야 이거 하는데 단 1도 안 틀렸다. 1도 안 틀렸어요 지금. 와 이거 실화냐 이거? 와 겁나 기모치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평균법에 의해서 그리고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겁나 원가 계산 끝까지 다 해봤으니까 이해 안 되면 계속 돌려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또 생각해보면은. 자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평균법을 적용했을 때랑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는 뭔가 원가라든지 완성품 환산량이라든지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방법을 달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차이 있으려면 다른 것 같다. 자 재료비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법 적용했을 때,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적용했을 때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그 차이를 이렇게 구해보면은 바로 기초제공품의 수량이에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만들다 넘어온 기초제공품이 500개고 얘네들 50%라고 가정하자. 그럼 재료비의 차이는, 재료비는 조금 무식해요. 재료비는 뭐 아니면 소잖아요. 그죠? 재료비 투입 시점 통과했으면 다 배부해버리고, 그죠? 통과 못했으면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냥 쎄까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화끈하게 진행률 이런 거 안 따지고 둘 사이의 차이는 기초제공품의 그냥 수량이에요. 바로 500개. 아시죠? 두 방법의 차이가. 그 다음에 가공비는 우리 움직임 만큼 계산했기 때문에 조금 섬세하죠 얘가. 그래서 얘는 진행률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자, 요거를 곱해준 게 이제 가공비의 차이예요. 두 방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 그럼 요거는 500개 곱하기 50%니까 250개가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단순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평균법을 한번 쭉 풀어보고 선입선출법으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쭉 풀어보고 그래서 맞히면 겁나 기분 좋겠죠. 아니, 미쳤냐라는 얘기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시험 떨어질 확률이 거의 상당 부분 9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아니면 딴 거를 겁나 잘하는데 이건 모른다, 뭐 그런 확률은 적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바보예요, 바보. 바보까지는 아닌데 조금 어리석다고 볼 수 있죠. 네. 어리석은 거고. 자, 둘 간의 방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 차이는 그냥 기초 수량, 그 다음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얘는 좀 섬세하니까 기초 수량 곱하기 진행률,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네. 그리고 만약에 기초제품이 없다면, 자, 기초제품 뭐야? 정기 진행된 부분이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물량은 단기 착수한 거죠. 기초제품이 빵이에요. 그러면 기초제품 수량이 빵이죠. 둘 간의 차이가 있어요, 재료비? 없죠. 그 다음에 기초제품 수량은 빵이고 진행률도 빵이잖아요. 아예 없으니까. 가공비 차이도 빵이죠. 둘 간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의 차이도 전혀 없죠. 그래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된 완성품 환산이 겁나 동일하다는 얘기다. 기초제품이 빵이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관련 손실. 자, 우리 재고자산 보유할 때 크게 세 가지의 일반적인 손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손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비용 처리하는데 과연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요게 이제 관심사가 되겠다. 자, 일단 평가 손실이다. 평가 손실. 자, 우리가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재고자산의 진부와 뭐 유생의 경과 등으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한 것을 의미한다. 뭐 오랫동안 창고에 짱 박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말에 평가해 봤을 때 유가증권이나 그런 것도 평가하듯이 얘네들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가치가 하락했다. 그래서 요건 저가법이라고 불러요. 가치가 올랐을 때는 평가 안 하고 가치가 떨어졌을 때만 평가하는 방법이죠. 자, 기억 안 하시는 분들은 재고자산 파트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손해봤죠. 평가 손실. 그 다음에 공손 뭐예요? 공손. 공손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의미. 그 다음에 감모는 없어진 거죠. 재고자산의 파손, 도난, 분실 등으로 겁나 없어진 것을 감모라고 했죠. 지금까지 맞고요. 근데 공손하고 감모는 정상적인 공손, 정상적인 감모랑 비정상 공손, 비정상 감모가 있어요. 자, 우리 정상 감모랑 비정상 감모는 지난번에 했었죠. 정상 감모는 뭐예요? 우리 회사가 일반적으로 계속 영업활동을 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요만큼은 감모 없어져. 정상 감모죠. 근데 어느 해는 정상 감모보다 그걸 초과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없어진 거는 비정상 감모라고 했죠. 공손도 마찬가지예요. 불량이 나는데 그냥 우리 회사 그냥 잘 해도 보통 요만큼은 불량이 나. 정상 공손이죠. 근데 어느 해에는 갑자기 원재료를 막 싸게 저기 막 동남아 이런 데서 구입해야 하는데 원재료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량이 겁나 많이 난 거죠. 정상 공손보다 그 초과해서 많이 난 부분 비정상 공손 이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일단 재고자산 평가 손실하고 정상 공손, 정상 감모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 회사가 영업 활동할 때 그냥 부득이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평가 손실 뭐 내가 잘해도 뭐 시장에 뭐 가치 평가나 뭐 그런 거에서 우리 회사 재고자산이 뭐 가치가 좀 낮게 평가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불량 나거나 정상적으로 없어지는 거, 얘네들은 열심히 해서 매출액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희생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떠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조금 얘네들은 그 승급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은 어쩔 수 없다. 너네들은 매출액 밑에 붙어 있어라. 그러나 비정상 공손이나 비정상 감모는 야, 너네들이 잘못했잖아.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회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야, 너네들은 비정상적인 애들은 영업의 비용으로 겁나 처리를 해라 라고 이제 그 기업의 기준에 명시를 하고 있죠.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 종합원가 계산까지 해가지고 겁나 자
마쳤고요. 자, 여러분들 아마도 약간 기존에 가졌던 의문들이 좀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인 기대를 가져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객관식 문제, 아까 쓱 보니까 12개가 있던데 12개 겁나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이죠. 자, 종합계산은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따라 완성품 원산의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평균법이랑 그 선유산출법이죠. 평균법은 기초증품 원가랑 단기 투입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한다. 그죠?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새롭게 계산했잖아요. 선유산출법은 기초제품부터 먼저 완성되고 난 후 단기 투입분을 겁나 완성시킨다고 가정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기초제품이 없을 경우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겁나 동일하다 그랬죠? 맞아요. 4번이 정답일 텐데요. 재료비의 경우 공정 초에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기말 제공품과 완성품 환산량은 차이가 없겠냐는 얘기다.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얘도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얘도 진행률 곱해가지고 막 계산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당연히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죠. 네. 두 번째, 종합원가 계산 하에서는 원가 흐름 또는 물량흐름 가정에 따라 완성품 환산이 겁나 다르게 계산된다. 다음 중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개념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산 과정을 잘 따라오셨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자, 겁내지 마시고 정기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해 계산한다. 1번이 틀렸죠. 1번 평균법이죠.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이 없는 경우는 제조원가는 평균법과 동일하게 겁나 계산 맞아요. 없으면 둘 간의 차이가 없어요. 원가 차이가.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을 겁나 의미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다. 맞아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일단 재료비는 단기에 투입전 통과했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고,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진행률 곱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재료 투입전 올해 통과했다면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전기에 이어서 진행된 부분만큼 그 다음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단기 작업량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먼저 제조에 착수된 것이 먼저 완성된 거는 가정한다. 즉 제조에 착수된 거 선입, 먼저 완성, 선출. 맞죠? 정답은 1번이요. 자, 3번. 다음 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동종 제품의 연속 대량 생산 맞죠?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 계산은 평균법에 의한 원가 계산보다 간단하여 미쳤냐라는 얘기다. 정확성이 떨어지냐? 아니.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기 때문에 겁나 더 정확한 거예요. 2번이 틀렸네요. 3번이 2번. 자, 그 다음에 원가 흐름 또는 물량 흐름을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성품 원산량은 다르게 계산되겠죠. 기초제품이 없다면 제조원가는 어느 것을 적용해도 겁나 동일하다. 차이가 없어요. 둘 간의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자, 평균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겁나 하고 있다. 자, 기말제공품은 200개, 재료는 공정 초기에 겁나 투입되고 가공비는 보통 70%만큼까지 완성이 됐다는 뜻이죠. 완성분 단위당 재료비랑 가공비가 각각 350, 200원이라면 기말제공품의 원가는 겁나 얼마인가라는 얘기다. 자, 요거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 잘 이해했으면 공짜예요. 공짜.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자, 여기 기말제공품 몇 개 남았어요 지금? 200개인데 몇 프로 완성됐냐? 가공비는 70%. 투입됐다고 했으니까 70%만큼 가다가 멈춘 거예요 이제. 그죠? 자, 그러면 재료비는, 자,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됐다. 자, 얘네들은 기말 재고는 보통 단기에 착수된 거죠. 그죠? 그래서 200개만큼은 겁나 재료를 빵 퍼센트에서 시작하면서 재료비를 다 받았어요. 200개 분량을.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얘는 진행률 곱해줘야 되죠. 2724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140개가 되겠다. 원가짓기할 필요 없어요. 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아예 줘버렸죠. 자, 재료비는 350, 가공비는 200. 오케이, 땡큐. 자, 여기가 재료비가 350, 한 개당 35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개당 겁나 200원씩이다. 그러면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냐? 자, 요거 재료비랑 가공비 더하면 되죠? 자,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개수는 200개인데 거기서 이제
한 개당 350원 겁나 곱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공비는 140개 곱하기 한 개당 200원으로 겁나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재료비,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는 200 곱하기 350 7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는 140 곱하기 200이기 때문에 겁나 28,000원으로 계산지 아니할 수가 없겠고요. 요거 두 개 겁나 더해지면 98,000원이네. 정답은 2번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이제 이렇게 이제 쉽게도 좀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죠? 자, 난이도 상이라고 또 돼 있는데 뭐냐 이거. 자, 선입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고요.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완성품만 사년 단위당 재료비가 350원. 오케이, 땡큐. 자, 그러면 자, 여기가 350이라는 뜻이고요. 그죠? 계산을 이미 다 해줬네요. 완성품만 사년 단위당 가공비가 한 개당 200원씩 겁나 들어가다. 앞에 문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 기말 제공품 수량은 300개. 자, 300개고요. 재료비는 재료 공정주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80%니까 80%만큼 겁나 완성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방금이랑 똑같네 이거. 그죠? 그래서 재료비는 공정 투입되면서 전부 다 받았으니까 겁나 300개만큼이고 가공비 완성품 완산량은 진행률 곱해서 3824 240개고요. 자, 이거 방금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자, 거의 유사하죠. 재료비는 300개 곱하기 단위당 350원씩. 자, 이렇게 겁나 하시면 되겠고요. 가공비는 완성품 완산량 240개인데 곱하기 한 개당 단위당 200원씩 겁나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재료비랑 가공비를 겁나 더해주면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다. 재료비, 자, 300 곱하기 350 해주시면 105,00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0 곱하기 200원 48,000원. 자, 그러면 이게 두 개 겁나 더해주면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105,000원에 48,000원. 자, 암산이 안되기 때문에 저는 머리가 나빠서 153,000원으로 계산기 겁나 두들기면 정답은 2번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다. 됐죠? 자, 다음은 6번인데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완산량 차이는 얼마인가? 이거 두 개 다 T계정 그려가지고 물량으로는 파악하고 각각 재료비랑 가공비 완성품 완산량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평균법을 한 번 더 해야겠죠? 바보냐라는 얘기다. 바보는 아니고 조금 어리석냐라는 얘기다. 그래서 자, 재료비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개수예요, 개수. 자, 기초제품 개수인 정답은 2번에 200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거를 자, 이거 제대로 풀면 진짜 10분 이상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다음 종합원가 계산식 가공비 공정 전반에 감쳐 겁나 균등의 발생에 관한 자료이다. 기말 제공품 평가를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경우 완성품 완산량의 차이는, 자, 그래서 기말 제공품이라고 그래서 기말 제공품 수량 이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기초 제공품이 문제인데, 자, 얘는 가공비의 완성품의 차이기 때문에 진행률을 곱해줘야죠. 그래서 200개 곱하기 60% 하면 정답은 2번. 자, 너무 쉽죠? 8번 다음 공선에 대한 설명이다. 거란에 들어갈 말은 정상 공선은 뭐예요? 불량이 나긴 나는데 불가피하게 겁나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자, 뭐에 포함돼요? 바로 매출원가 혹은 제품 제조원가, 어쨌든 원가를 처리하는 거예요. 매출원가. 정답 바로 2번인데요. 자, 비정상공선은 우리가 잘못해서 비효율적 생산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발생한 것으로서 겁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쵸?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다음 주 공선에 대한 설명. 겁나 틀린 것은 정상 공선은 원가 혹은 오케이 제조원가나 매출원가 같은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냥 공성품은 일정 수준의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맞죠? 작업 해물은 공선품으로 분류한다. 여러분들 요거 작업 해물이라는 거는 요번에 아마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공성품이랑 좀 다른 거예요. 작업 해물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구를 만드는데 뭔가 톱밥 같은 것이 톱밥이 겁나 발생한다 라든지 뭔가 쓰레기 비슷한데 갖다 팔 수도 있을 것 같은 거, 아니면은 쌀을 도정하는데 지푸라기가 겁나 발생했는데 겁나 갖다 팔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갖다 버리거나 그런 거예요.
공성품 뭐요? 제대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 공정을 쫙 거치는데 그 중에서 불량 난 거죠. 얘네들은 취급을 하지 않고 다른 애들이에요. 아시죠? 3번이 틀렸고요. 자, 비정상 공소는 너네가 잘못한 거니까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0번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정상 공손이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정상 및 비정상 공손품의 원가는 발생 기간 손실을 영업비용 처리한다. 아니죠. 정상은 원가, 비정상은 영업비용. 네, 틀렸어요. 3번 공손품은 정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기술에 미달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즉 불량품을 얘기하는 거죠. 즉 그리고 다른 말로는 정상품은 이제 양품이라고도 하고요. 양품의 반대가 불량품이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공산품은 원재료 불량이나 작업자의 부주의 등등의 원인에 의해서 겁나 발생한다. 자, 11번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인 원인으로 원재료가 장부 상태보다 실제 수량이 겁나 부족함이 겁나 발견되었다. 뭐요? 감 뭐죠? 자, 재고 자산이 없어진 거죠. 장부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가 덜 있어요. 자, 회계 처리 방법은 정상적인 원인이죠. 바로 원가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자, 원가를 처리하니까 원가에 더해주는 거, 원가에서 차감을해요? 미쳤냐는 얘기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다음 중 기말재고 자산의 변동과 관련하여 계정 설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도난, 세배 같다. 없어졌죠? 진부화. 뭐요? 요거는 평가죠, 평가. 진부하다, 우리 재미없을 때 진부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부화 같은 경우는 유행이 경과한다더니 사람들이 해당 제품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평가 손실, 가치가 감소하는 거고요. 증발, 특히 액체류나 석유류, 그런 화학제품 이런 거는 증발도 많이 일어나는데 얘도 없어진 거니까 감모요. 마지막 파손, 깨졌다. 도둑놈이 세벼가든지 이렇게 파손됐다든지 파손, 도난, 분실 등등은 겁나 감모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진부화가 평가손실이고 나머지는 감모가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원가에게 학습하시느라 겁나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같이 학습하는 내용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반적인 기업에 혹은 특히나 제품을 제조업 쪽으로 입사하실 때도 이 원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어떤 커리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원가 외계 8개의 회차를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부가시세,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실무로 이제 들어가는 그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친구들 안녕.